시혈 요령 중에서 수지 배측, 손가락, 손등 쪽은 또 방법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선이 세 개가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가운데가 중심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엄지손가락 쪽이 안쪽 내측이고 새끼손가락 쪽이 외측입니다. 손등 쪽 손가락에는 선이 세 개가 있는데 중앙선, 외측선, 내측선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적백육지에 있는 A선, E선은 이미 손바닥 쪽 손가락에서 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등 쪽에는 그 선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앙선, 외측선, 내측선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이강명은 중지 제1절 손등 쪽 중앙선상에서 3분의 1지점, 3분의 2지점 혈자리 2개입니다. 한 마디에서 혈자리가 2개일 때는 3등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선에 제1절 가상선을 만들어 놓고 3등분을 해서 두 혈을 만들면 되는데 이 이강명은 급성 요통에 좋고요. 요성 그러니까 허리를 삐끗한데 신장염 3차 신경통에도 쓰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슬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동시 기혈에서는 심과 슬, 심장과 무릎을 긴밀하게 연결시킨 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택 같은 경우는 화슬, 그래서 심화죠. 화하고 무릎. 그래서 무릎병은 신경맥, 심포경맥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심슬은 중지 제2절 손등 쪽 중앙선상의 정중앙에서 내측 외측 오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등 쪽에는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 외측과 내측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2절 두 번째 마디에 정중앙선상에 정 가운데서 양쪽으로 오픈되는 자리, 이 자리를 심슬이라고 합니다. 이 심슬은 슬개통이나 경갑통 또는 한강통, 이 소태 아픈데 이런 데 쓰는 혈자리입니다. 이 부가 삼혈은 동시기혈에서 부인병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혈 중에 하나인데요. 엄지손가락 제1절 손등 쪽 중앙선 내측 3푼, 그러니까 엄지 제1절 4분 전법으로 세혈을 부가 삼혈이라고 합니다.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에 혈자리 3개를 잡으려면은 첫째 마디를 4등분하면 그걸 4분 전법이라고 합니다. 4등분하면 3개의 혈자리가 생깁니다. 이 부가 삼혈은 특별히 부인병, 자궁염, 월경부조, 생리요통, 불임, 산후요통에 자주 쓰는 혈자리입니다. 동시가 부인병 치료에 즐겨 사용했던 손가락에 있는 3개의 혈자리는 환소, 그 다음에 봉소, 부가 삼혈. 환소, 봉소, 부가 삼혈은 동시 부인병에 필수적으로 사용했던 혈자리였고 저희들도 많은 임상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중자중선혈은 손바닥 쪽 제1중수골과 제2중수골 사이에 이 접합부, 호구 위로 한치가 중자, 그 다음에 이 연골혈은 아주 잘 쓰는 혈인데요. 중자에서 한치 위가 중선혈입니다. 이 경항통, 흉통, 견통, 어깨 아픈데, 슬개통, 무릎 아픈데, 견갑통 이런데 자주 쓰는 혈자리입니다. 이 연골혈은 대장경상에 있는 혈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제2중수골의 정중앙이 합곡이고 그 위에 여기가 양계인데 양계와 합곡 중간 정도, 제1중수골과 제2중수골이 만나는 지점 정도, 여기가 연골인데 좌골신경통에 필수적으로 쓰는 자리입니다. 견통, 반신, 불수, 요통, 허리 삐끗한데, 월경부조, 또 난산,
안면 신경마비 이런데 아주 잘 쓰는 혈자리입니다. 이 3차 1, 2, 3은 차 1, 차 2, 차 3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혈자리들은 책에 따라서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 1은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의 적합부, 차 2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는 차 3, 차 1은 검지와 중지 사이 적백육지에서 침을 두 치짜리로 연골 옆에 분배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게 집어넣었을 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차일도 좌골신경통에 아주 자주 쓰는 혈입니다. 요통, 대퇴통, 반신불수, 손발마비, 각막염, 신장염 이런 데 씁니다. 이 연골과 차일과 후계는 짝을 이루어서 좌골신경통에 아주 자주 쓰이는 혈자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혈들 중에서 자주 쓰이는 일부 경혈들을 선별해서 보아나가고 있는데요. 혈자리 공부는 늘 좀 지루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지요. 저희들의 임상에서 효능이 좋다고 생각되는 혈들을 선별해서 보고 있고 그 혈을 독자적인 주치 효능보다도 그 경혈을 다른 경혈들과 어떻게 조합해서 처방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요. 특효혈이라든가 비방 이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술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능, 경험 수준을 넘어서 이치를 따라서 진료를 해야 하고 병증을 보는 안목, 왜 아플까? 원인이 무언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다각도로 사고해가는 기본을 키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을 더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기혈 공부의 순서는 맨 먼저 손바닥 쪽의 혈들을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 손등 쪽의 혈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과 등을 보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얼굴 부위와 머리 부분을 보아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혈자리들만 골랐기 때문에 침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